만약 제가 여러분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채소가 발기 기능과 남성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채소가 어떻게 몸에 해가 될 수 있느냐,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서서히 소모해왔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치민입니다. 얼마 전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았던 어느 아침, 66세의 한 남성이 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온전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마치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매일 채소를 매우 많이 섭취하고 기름진 고기는 거의 먹지 않으며 튀긴 음식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먹고 있던 채소들로부터 조금씩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의 성기능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는 위험한 채소가 3가지 있으며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혈액순환을 돕고 테스토테론을 개선하며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채소도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 속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고 활력의 저하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남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해답은 이미 식탁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채소가 도움이 되고 어떤 채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특히 50세 이후 남성의 생리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성의 생리 기능은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주요한 생물학적 기둥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만 약해져도 기능 저하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테스토테론입니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성향, 발기 기능, 근력, 골밀도, 기억력, 그리고 남성의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35세 이후부터 테스토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며 평균적으로 매년 약 1~2%씩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20년 이상 지속될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 전성기 대비 약 60% 수준만 남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혈액순환입니다. 그 부위에는 뼈도 없고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근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이 해면체로 충분히 공급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유지되며 혈류가 원활하면 발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의 위험은 함께 증가합니다. 그 결과 혈관벽은 점차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혈액순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혈류가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속도가 원활하지 않기만 해도 발기는 쉽게 약해지고 유지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신경계와 세포 에너지입니다. 생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뇌에서 자극 신호가 생성되고 이 신호가 신경계를 따라 하부기관의 혈관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세포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면 테스토테론 수치와 혈관 상태가 평균 수준이라 해도 생리 반응은 여전히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잦아지며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생리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채소는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이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자연스럽게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채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며 생리를 지탱하는 혈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소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은 50세 이상에서 매우 적은 사람만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생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소 3가지 채소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채소는 시금치,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시금치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50대 이상의 세대에게 시금치는 오랫동안 몸에 이로운 채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금치가 혈액을 보충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고혈압을 개선하며 빈혈을 완화해준다고 믿고 섭취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노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야 할 채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의 중요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남성 생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고환에서 테스토테론을 생성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며 세포 에너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옥살산이 소화 과정에서 아연과 마그네슘에 강하게 결합하면 음식 섭취량이 충분하더라도 몸은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연과 마그네슘 결핍이 서서히 진행되고 그에 따라 테스토테론 감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성욕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테스토테론이 감소하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항상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부부 관계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발기력이 약해지며 지속 시간도 짧아졌다는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옥살산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대사장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나이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의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60세 이상, 특히 이미 생리 기능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과거처럼 시금치를 자주, 많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금치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섭취하고 싶다면 보다 안전한 방법은 충분히 데친 후 데친 물을 버리고 먹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미네랄 흡수와 남성 생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한국 가정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채소가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이것이 생리 기능과 연관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채소,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김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오르고 배춧국, 볶음, 데친 나물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추는 사계절 내내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하는 말 그대로 국민 채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영양학적으로 오래전부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한 가지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이트로겐입니다. 이는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갑상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활성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갑상선은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며 피로감이 더 자주 나타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활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내분비계 기능이 나이에 따라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상선이 억제될 경우 에너지 부족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크게 춥지 않은데도 손발이 늘 차갑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잦아지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작이 둔해졌다고 느낍니다. 성욕이 감소하고 흥분되는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매일 접하는 익숙한 김치 한 접시나 배추국 한 그릇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생채소가 비타민을 더 많이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배추를 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추에 포함된 고이트로겐은 열을 가했을 때보다 생으로 먹을 때 훨씬 더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배추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고자 한다면 전통 김치처럼 적절히 절여 발효시키거나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효와 조리 과정은 고이트로겐의 활성을 크게 낮춰 주어 갑상선 기능과 전신 활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가정, 특히 윗세대에서는 미나리를 몸을 시원하게 하고 해독을 돕는 채소, 몸을 정화하고 열을 내리며 간에 좋다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속에 열이 많다고 느끼는 분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 중에는 미나리를 비교적 자주 섭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미나리에는 신경계를 가볍게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일부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가끔 섭취하는 정도라면 뚜렷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 신경계의 민첩성이 예전보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억제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성적 신경 신호의 전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발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계를 거쳐 생식기 혈관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발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나리를 자주 섭취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발기는 되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영향은 지속적인 졸림, 둔해진 반사,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은 두뇌 상태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나 수면 부족의 문제로만 여기지만 정작 일상적인 식사 속에 신경계의 활동을 늦추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혈압 성향이 있거나 이미 생리기능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채소의 섭취를 더욱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나리는 혈압을 낮추고 가벼운 진정작용을 하는 특성이 있어 많이 섭취할 경우 어지럼, 피로감이 더 뚜렷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생리기능 역시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습관은 해독을 목적으로 생미나리를 집에서 갈아 마시는 방식입니다. 미나리를 생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을 억제하는 활성 성분이 거의 그대로, 그리고 높은 농도로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익혀 먹었을 때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섭취 습관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평소 식단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놀라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금치는 보혈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배추는 빠질 수 없는 국민 채소이며 미나리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해독을 돕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모두 건강한 식생활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자주 그리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바로 이 채소들이 오히려 테스토테론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둔화시키며 신경계를 억제하는 등 남성 생리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각했을 때에는 이미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다소 솔직하고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채소를 과거와 같은 습관으로 매일 계속 섭취하고 수년 동안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아무리 많은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정력제를 추가로 섭취한다 해도 근본부터 약해진 활력을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중심이 나중에 먹는 알약이 아니라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에는 언제나 균형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채소는 활력을 서서히 떨어뜨릴 수 있지만 반대로 매우 흔하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채소들 가운데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테스토테론 생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며 발기력을 자연스럽게 개선해주는 채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50세 이상인 분들이 일상 식사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채소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활력 회복 채소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은 양파를 단순히 음식의 향과 단맛을 더해주는 부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특히 60세를 넘은 남성에게 양파는 여러 영양학자들로부터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중년 남성의 인삼입니다. 이 표현이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양파의 성분과 실제 작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남성 생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2가지 핵심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입니다. 두 번째는 황을 함유한 화합물, 즉 설퍼 계열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고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테스토테론 생성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퍼 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통해 생식기로 향하는 혈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테스토테론이 지지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아도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학술지 안드롤로지아에 발표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양파 추출물을 몇 주간 투여했을 때 실험 대상의 테스토테론 농도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제 관찰 연구에서 식단에 양파를 꾸준히 포함시킨 경우 약 한두 개월 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동시에 생리 기능 역시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양파가 생리 기능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세 이후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점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양파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혈관의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건강이 유지되어야 생리 기능 역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양파의 섭취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섭취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민감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양파를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지나치게 조리할 경우 퀘르세틴의 일부가 파괴되어 테스토테론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능력 역시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파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자연 상태의 퀘르세틴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으로 섭취하면 퀘르세틴이 더 높은 함량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고환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생양파의 강한 매운맛과 자극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방법이 바로 식초에 절여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 얇게 썬 뒤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쌀식초나 사과식초를 양파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됩니다. 약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초는 양파의 매운맛과 자극을 부드럽게 줄이면서도 퀘르세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또한 식초의 약한 산성 환경은 양파의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이나 트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생양파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지방에 잘 녹는 활성 성분들의 장내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위점막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이 방법은 많은 고령층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양파를 그대로 먹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몸에 이롭다 하더라도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작은 크기 1개, 많아도 중간 크기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 점막 자극, 복부 팽만,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활성 성분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피로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발기력을 돕는 두 번째 채소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추는 향이 강한 채소로 주로 간이나 달걀, 고기와 함께 볶아 먹는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 모두에서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생리에 매우 긍정적인 채소로 평가됩니다. 부추에는 마늘에도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부추는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혈관이 더 잘 확장되면 음경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발기는 더 쉽게 일어나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시간에 따라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추의 작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부추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많은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발기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강도 역시 향상되며 유지 시간도 이전보다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있거나 혈중 지방 수치가 높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겪는 분들처럼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리 기능은 거의 필연적으로 저하되기 마련인데 부추는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세 이상에서도 안전하게 생리보조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부추의 선택부터 조리 과정까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를 고를 때에는 잎이 싱싱하고 곧게 서 있으며 짙은 녹색을 띠고 짓무르지 않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부추는 잎이 지나치게 두껍지 않고 적당히 가늘며 밑동이 희고 미끈거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굵고 잎이 두껍거나 연한 녹색을 띠는 부추는 보관 기간이 길었거나 화학 비료 사용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 향이 자극적이고 맛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후에는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씻되 수용성 활성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 물에 담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적절한 조리 방법은 중간 불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볶아 막 익는 시점에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질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 B6가 상당 부분 파괴되어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볶을 때에는 기름을 과하지 않게 사용하여 음식이 느끼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는 살코기, 달걀, 생선과 함께 섭취하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액 생성과 에너지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특히 부추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은 동아시아 요리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조합으로 맛과 영양 측면 모두에서 남성의 활력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추를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향이 강해 생으로 자주 먹을 경우 속이 쉽게 더워지고 위장을 자극하여 더부룩함이나 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쉽게 나타납니다. 부추는 일주일에 약 3회에서 4회, 한 번에 적당한 양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짧은 기간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이자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그에 비해 과소평가받는 식재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늘은 단순히 요리 시 잡내를 제거하는 양념 정도로 인식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을 심혈관과 혈액순환에 강하게 작용하는 자연식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야 생리 기능 역시 향상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마늘의 핵심 활성 성분은 알리신으로 마늘 특유의 매운 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혈중 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동맥경화의 진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혈중 지방 수치가 감소하면 혈관 내강이 넓어지고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며 성적 자극 시 음경으로 공급되는 혈류의 양과 강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 메커니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발기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개선되며 흥분감 또한 이전보다 더 뚜렷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늘은 생리 기능에만 국한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두뇌를 맑게 하고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러한 전신적인 건강상의 이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심장과 뇌가 건강해야 생리 기능 역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마늘은 반드시 으깨거나 잘게 다진 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섭취하거나 조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 속 알리신이 처음부터 강한 활성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으깨지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며 비로소 알리신으로 전환됩니다. 마늘을 까자마자 바로 뜨거운 팬에 넣거나 그대로 삼켜버리면 알리신 생성량이 크게 줄어들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충분히 으깬 뒤 일정 시간 두었다면 그대로 식사와 함께 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는 방법이 좋으며 올리브유를 소량 더해 소화를 돕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특히 위장이 약한 고령층에게 적합한 섭취법은 식초 대신 꿀에 마늘을 재우는 방식입니다. 마늘의 껍질을 벗긴 뒤 가볍게 으깨 약 20분 정도 두어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한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이후 순수한 꿀을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붓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약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마늘의 강한 매운 성질을 완화해주어 생마늘이나 식초에 담근 마늘보다 속쓰림이나 위 자극을 훨씬 덜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꿀은 알리신을 비교적 잘 보존해주며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심혈관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시에는 하루에 꿀에 담근 마늘 1쪽 정도면 충분하며 그대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소량 타서 마셔도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량은 하루 약 2쪽 내외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한 번에 여러 쪽을 몰아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농도의 알리신은 위를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심한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가 자주 아프고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마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꿀에 담근 마늘이나 음식에 가볍게 익힌 마늘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어떤 채소를 줄이고 어떤 채소를 보충해야 하는지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고 안전하게 적용하느냐입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은 식단을 한꺼번에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으며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천천히 조정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생리적으로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여러 날 연속으로 계속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에 좋거나 열을 내려주는 채소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매일 반복해 먹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식사는 오늘은 이 채소, 내일은 저 채소처럼 자연스러운 순환이 있어야 특정 성질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약 7일 정도의 간단한 식단 구성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양파나 부추가 들어간 식사를 약 3회, 마늘이 포함된 식사를 2회 정도 배치하고 나머지는 성질이 중간인 다른 채소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 끼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파는 하루에 작은 것 1개 정도가 적당하며 부추는 일주일에 2~3번 가볍게 볶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늘은 하루에 1~2쪽 정도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함께 활용할 때에는 흡수율을 높이고 자극을 줄이는 조리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소량 곁들이면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식초에 절일 경우 매운 냄새가 줄어들고 위 자극이 완화되면서도 대부분의 유효 성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쉽고 특히 이미 소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의 위장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마늘이나 양파가 생리 기능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심지어 생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 위통이나 복부 팽만, 소화장애가 생기고 먹고 나서도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채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급하고 무리한 사용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이 의학적 상담 없이 임의로 이러한 식단 조절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증 당뇨로 인해 인슐린이나 고용량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와 마늘 모두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절 없이 병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알리신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마늘의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역시 식단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식단을 조절한 이후 어지러움, 지속적인 위통, 심한 혈압 저하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통해 건강과 생리 기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실천할 때에만 불필요한 위험 없이 의미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양파, 부추, 마늘을 아무리 정확하고 충분하게 섭취하더라도 생활 방식과 일상의 습관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면 생리적 활력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50세를 넘긴 신체는 30대나 40대의 몸과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생리 기능은 단지 식탁 위의 음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운동, 정신 상태, 음주 습관, 약물 사용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의 리듬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수면입니다.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이른 새벽에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겪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테스토테론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중이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늦게 잠들고 잠이 얕으며 누운 채로 TV나 휴대전화를 밤늦게까지 보는 습관이 있다면 낮 동안 아무리 많은 보양 음식을 섭취해도 부족해진 호르몬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며칠만 깊은 수면이 지속적으로 부족해도 테스토테론 수치가 실제 나이가 몇 살 더 많아진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는 강한 조명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침실을 조용하고 서늘한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상태만 개선되어도 많은 분들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운동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TV를 보며 앉아 있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며
오후에는 다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다가 밤에도 계속 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점점 나빠지고 혈관은 더 빠르게 딱딱해지며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도 쉽게 상승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경 역시 발기에 필요한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힘든 운동이나 무리한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빠른 걸음으로 약 30분 정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혹은 집에서 가벼운 아령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경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발기장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생식기 혈관을 간접적으로 보호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신 상태입니다. 불안과 긴장, 우울이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히 마음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테스토테론 분비 과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늘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고 그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60세가 넘어 퇴직을 했더라도 재정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나 손주에 대한 걱정,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걱정이 오래 쌓이면 활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소모됩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며 산책을 하거나 화초를 가꾸고 낚시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이완되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몸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술과 맥주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소주 몇 잔 정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잠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을 자주 마시면 간 기능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간은 호르몬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지면 테스토테론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술은 혈관과 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50세 이후 생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음주를 해온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력을 지키고 싶다면 술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소량을 섭취하고 음주를 일상의 습관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흡연 직후부터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거의 즉각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장기간 흡연을 지속하면 혈관 벽이 점점 더 딱딱해져 발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60세가 넘어서도 흡연을 계속하면서 생리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연은 결코 쉽지 않지만 끊고 나면 불과 몇 달 안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체력과 함께 생리기능의 개선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약물 사용 습관입니다. 60세 전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들 약물 가운데 일부는 생리기능에 부작용을 일으켜 성적 욕구를 떨어뜨리거나 발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점은 일부 분들이 생리를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생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의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임의로 발기 강화제나 보조제를 시도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인간의 몸이 어떤 나이에서도
올바른 자극과 관리가 주어지면 충분히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왔습니다. 저는 65세를 훌쩍 넘은 분들 가운데서도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사고방식을 바꾼 이후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얼굴빛과 혈관 상태가 개선되고 혈압이 더 안정된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이는 나이가 생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69세의 박 씨를 기억하시나요? 부산에 살며 기재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그 남성 말입니다. 그날 상담 이후 박 씨는 어떤 생리 강화제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3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실천했습니다. 식탁에서 채소 구성을 다시 조정해 생리에 불리한 채소는 줄이고 양파, 부추, 마늘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충했으며 매일 약 30분씩 꾸준히 걷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주 동안 그는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제가 정말 늙은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약 5주가 지났을 무렵 그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머리가 덜 무거우며 몸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그의 혈압은 더 안정되었고 담당 의사는 약의 용량을 일부 줄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어느 저녁, 아내와 평소보다 오래 대화를 나누던 중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의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발기 반응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2달 후 박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당당한 자세로 방에 들어섰고 눈빛 역시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수줍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왔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제대로 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의 아내 역시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부부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70세의 이 씨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결단력이 강했으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약 2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과 활력은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은 늘 녹초이고 부부 생활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혈압도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된 발기장애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비싼 보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시도해보았고 일부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단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을 걱정해 매일 거의 밥과 찐 생선, 그리고 삶은 채소만 섭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떤 채소를 먹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채소가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생리에 불리한 채소를 줄이고 양파, 부추, 마늘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충했으며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잠자리는 더 일찍 들도록 조정했습니다. 약 2달 후 이 씨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한때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생리적 반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내가 진짜 남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생활하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린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변화들이 여러분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활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각자 마음속에 자신의 몸, 건강, 활력에 대한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활력 저하는 노화의 벌이나 남자의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작은 습관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걱정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인이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면 습관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은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일 뿐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상에서도 식생활과 수면, 삶의 방식을 바꾼 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체력과 자신감, 삶의 즐거움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다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 더 바르게 먹고,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지난 일에 대한 자책과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한다면 몸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분명한 변화로 여러분께 답할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세월에 밀려 약해진 채 살지 않고 건강과 자신감, 기쁨을 안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50세 이상을 위한 건강, 영양, 생활습관 관련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해주세요.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께 더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친구, 형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자신감과 건강,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활력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